머신러닝,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 할 때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범주 안에 그 밑에 요 범주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통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로 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면은 머신러닝,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위주로 볼 건데요. 자, 이 머신러닝에서 좀 더 딥하게 딥러닝, 말 그대로 이제 딥이죠. 딥러닝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뉴런, 그러니까 인간의 그 뇌세포죠. 뇌 조직과 시각신경.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이 뇌로 가는 이 구조를 안에 있는 신경이 이제 뉴런인데 그 뉴런을 인공신경광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간단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특히 이제 구글에 사용하는 머신러닝은 뭐 이제 일반적인 개요를 좀 적었는데요. 강력한 성능. 자, 구글 머신러닝은 자, 이제 구글의 막강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의 처리 능력. 저는 이제 항상 이 그 빅데이터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AI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처리 능력과 또 이제 그 고성능 머신러닝 모델.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이 머신러닝 강력한 퍼포먼스를 낸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을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자동화를 이제 API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이제 해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를 원하고요. 다양한 기능, 구글 머신러닝은 이제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오늘 이제 그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건데, 이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분석.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 시스템인데, 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살 거냐, 구매를 할 때 어떤 걸 살 거냐, 이걸 알려주거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도 있고,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발전, 구글 머신러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 나와서 이제 열광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구글을 머신러닝, 그러니까 구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머신러닝을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이미지 인식, 어제 이제 사용했던 최근에 이제 이미지 인식이나 이미지 생성 이런 것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 이제 그 기능이 있고요. 오늘 주로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알아볼 내용이 이제 자연어 처리 위주로 이제 댓글 분석을 위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추후에 이제 예측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주로 관심 있는 뭐 주식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측인데 오늘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여기 좀 뭐 이제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여기 한 번에 이제 머신러닝을 설명하게 있는 좋은 그림으로 왼쪽에 놔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의 순서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학습. 그럼 뭐를 학습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습에서도 누가 학습할 거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학습하면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누가 공부합니까? 컴퓨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AI가 이제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데이터를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그 양질의 데이터가 뭐냐? 이게 이제 뭐 가상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데이터는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AI가 먹고 이거를 배워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료. 그게 이제 이 데이터죠. 빅데이터죠. 근데 이걸 그냥 줄 거냐? 이걸 가공해서 주는 거. 이걸 이제 전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AI가 잘 학습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사람의 역할이고요. 컴퓨터는 뭐냐?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좋은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 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개선해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배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포할 소스 모델이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장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장착을 하게 되면 예측 프로그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감성 분석,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의 자녀 처리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핵심 언어 용어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자, 이 용어는 opinion mining,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땅을 파서 좋은 뭐 광물을 팬다든지 금을 캔다든지 이런 게 다 마이닝인데 텍스트상의 사람의 감성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아래에 있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성, 태도들을 분석해서 텍스트 마이닝에 요거를 이제 끌어집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텍스트 마이닝 기술 중에 하나가 감성 분석이라는 요 용어를 쓰고요. 그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를 나타내느냐, 이제 긍정과 부정. 이게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그 감성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학습된 내용, 이게 학습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다, 이 감정이 나쁜 감정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댓글 단 거 후기를 가지고 재밌는 거다, 재미없다를 이제 사람이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걸 평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고 자, 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 댓글을 남긴 데이터가 있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요걸 가공을 해서 사람이 요거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표시를 해서 요거를 컴퓨터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넣어주면 이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건 재밌다, 재미없다를 이제 판단하는 걸 누가 하느냐?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모델이 이거를 파악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 개입 없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FSD 지금 거의 상용화 임박해 있는데 이거 수억 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면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슈퍼컴퓨터인 도조 컴퓨터가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FSD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죠. 이 모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갈 거냐, 쓸 거냐,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 판단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알고리즘 순서상에 돌아가는 원리죠.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분석할 내용이 이제 텍스트 기반 마이닝이다 보니까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핵심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카운터 기반 벡터화입니다.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느냐를 숫자로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걸 이제 카운터 기반 벡터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TF, IDF 특정 문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단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벡터를 가중치를 둬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횟수 기반으로 한 거는 카운터 기반 벡터인데 TF, IDF 기반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그래서는 0.12, 데이터는 0.52 이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둬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발생 빈도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한 게 이런 이제 TF, IDF 기반의 벡터입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숫자들이 이제 워드, 그러니까는 이제 단어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걸 벡터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코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딩은 지금 여기 밑에 이제 학습용으로 지금 트레이닝 중에 있어갖고 완성 결과는 지금 추후에 보여드리고 공정만 오늘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총 5단계의 데이터를 거치는데요. 우선 마운트를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판다스를 통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이제 엑셀화해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관련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제 GitHub 여기 있는 자료에서 샘플 예제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네이버의 센텐스 관련해서 쿠퍼스라고 하는 이제 말뭉치 단위로 이걸 쪼개놔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예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시 보면 이제 퀵픽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넘버링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여기 좀 확대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 목소리.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워드가 이제 영화에 대한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댓글 뒤에 지금 0, 1 이렇게 표현된 거 있죠. 요게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요. 라벨링. 자, 라벨링이 뭡니까? 여기에 사람이 이게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이제 재미없으면 0, 재미있으면 1로 표시해서 여기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개입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독 관리자가 사람이 돼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기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학습을 컴퓨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여기 이제 콜앱에서 깃허브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러보면 여기 이제 뒤에 라벨러가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처리해서 여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중에 이제 공백 같은 거, 그 다음에 점점점 이런 데이터 있죠. 이런 거는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삭제해 주는 거 나타내주고, 이걸 우리가 전처리라고 합니다.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전처리. 그래서 공백 제거하고 정규식으로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긍부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좋다, 나쁘다가 이제 각각 이제 나쁘다는 이제 19,000, 19만이 있네요. 19만이고 재미있다는 10만. 이 정도로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백 제거, 전처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하냐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스키드너이라고 하는 구글,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구글에 사용되는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스키드러는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지금 학습 중에 있는데 내용만 좀 소개해 주면은 스키드런에 뭐를 썼느냐, 리니어 모델을 쓰고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죠? 이제 이거를 학습에 따르는 분석 결과를 하려면 통계적 기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구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 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X축이라고 하는 피처,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는 X축 독립변수를 우리가 이제 피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인데 이게 이제 X축이 늘어날 때, 다시 말해서 1, 2, 3, 4가 늘어날 때 Y축도 늘어가는 이런 거,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이제 기울기고 B는 절편이고 이 X가 이제 피처, X값이 되고 그 X값에 대한 결과가 이제 여기에 도출되는 레이블로 나타내죠.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1이고 이쪽이 0.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늘어날 때, 무한대로 작아질 때 0과 1의 기결. 다시 말해서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로지스틱입니다. 로지스틱.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통계학적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로지스틱 기계학습을 통해서 얘가 학습을 해서 지금 학습 중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서 뭘 만드느냐?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파라메타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 파라메타 값이 결국엔 뭐냐면 머신러닝의 엔진에서 이거를 배포를 했을 때 사용되는 학습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파라메타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좀 타당하냐?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냥 모델을 만들었다고 그냥 바로 쓰면은 안 되죠.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게 확인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로보택시 출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작살 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평가해서 그러면은 지금 정확도가 99. 예를 들어서 1%다 하면 아직 좀 부족해. 99.9%까지 가야 돼. 일테면 그런 식으로 이 모델 평가를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요게 만들어졌을 때 요 단계가 이게 이제 상용화 단계예요. 상용화. 자, 이런 관점에서 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져서 정확도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 예측 정확도가 그전에 돌려봤을 때 한 80% 정도 정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 문장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 따르는 결과가 이거는 긍정이다, 이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과정까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모델 평가로 나왔던 이 모델, 거기에 이제 이 기울기 값이나 최적에 있는 파라메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메터 값을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왜 구글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워드로 전달해서 댓글 받고 코딩 자동화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머신러닝이 자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레벨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이제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업무 자동화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업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또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